내가 지겹지만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문제 푸는 단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익혀낸 사실들을 이제 내가 제대로 익혔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원리에서 문제까지 어떤 다리가 이어지는지 충분히 경험해봐야지 고등학교에서 원리를 딱 배웠을 때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초등수학은 구체적인 연산, 구체적인 개념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개념화시키는 단원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분수가 들어갑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죠. 분수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분수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3학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지 싶어요. 분수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나눠야 되는 부분. 그리고 비와 비율. 이것도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에서 이제 5학년? 예, 그쯤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개념인데요. 분수와 비율 또 비례식으로 이어지는 이 개념이 초등학교에서 중등수학, 고등수학으로 이어지는 이 전환기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수학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이제 어떤 방송을 보면서 이렇게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걸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어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수 개념들 문제를 푸는 장면들을 보고, 너무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공식 하는 방법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니었지만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패널만 이제 그 분수에 대한 이제 원리부터 이제 접근해 나가는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거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분수, 사실 분모가 다른 녀석이면은 통분을 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사실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왜? 근데 교과서를 잘 보면 사실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근데 그 부분을 빠르게 지나가죠. 네. 크기가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단위 크기가 다른 것은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단위 크기가 다른 것은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트와 이 노트는 노트 2개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트 1개, 이 노트 1개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지 노트 2개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 서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중학교 수학에서는 그 동류항이어야만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다로 이어지죠. 그러면은 분수를 더하기 빼기 할 적에는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 물론 통분하는 스킬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 그럼 통분은 왜 그렇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통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원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 돼요. 초등학교 수학에서는 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비례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례식만 정확하게 세우고 풀 수 있어도 중학교 수학의 한 절반 정도는 거저먹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중등 수학에서는 전환기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대수학이 핵심입니다. 물론 2학기 단원에서 도형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수를 추상적인 문자로 바꿔서 연산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자들 사이에 어떤 연산작용을 하는지,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게 초등학교에서 했었던
구체적인 연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수학을 중학교 1학년 단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 단원까지 쭉 이렇게 관통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앞에 내용을 모르면 뒤에 내용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잘 안 된다 싶으면 반드시 앞에 내용을 다 다시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그것을 관통하는 원리를 얻어내야 돼요. 근데 학교 수업에서는 그렇게까지 수업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훨씬 유능하죠. 전문가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따로 공부할 때만이라도 이거를 핵심을 관통하는 원리를 익혀야 됩니다. 분명히 익고 그것을 익히고 나면은 대수학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도형이죠. 기하라고 얘기하는 도형. 도형은 철저하게 연역적으로 갑니다. 예, 연역 수학의 대표적인 예가 기하죠. 기하에서 익히게 되는 많은 것들은 정의,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논리적으로 파생되어지는 성질. 그러면은 정의는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을 왜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약속을 할 때는 왜 그런 약속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약속을 왜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논리적인 이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지겨울 수 있습니다. 지겹지만 분명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제 푸는 단계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익혀낸 사실들을 이제 내가 제대로 익혔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은 훨씬 많은 내용을 배우죠. 똑같은 순환 과정에 들어있긴 하지만 훨씬 많은 내용, 훨씬 많은 공식들을 배우는데 중학교만큼의 연습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게 되려면 이때 한 가지 원리에 대해서 내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익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습들을 충분히 해봐야 한다. 그래야 이 원리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풀면은 문제가 쉽게 안 풀리고 이렇게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리는거나 어렵게도 풀어보고 진짜 노가다 형식으로 어렵게도 풀어보고 쉽게도 해보고 쉽게 풀어진 강의나 해설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풀었지? 라고 그렇게 푼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얻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원리에서 문제까지 어떤 다리가 이어지는지 충분히 경험해봐야지 고등학교에서 원리를 딱 배웠을 때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